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향후 움직임을 관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내부가 문재인 전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당내 다른 잠재적 후보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당이 문재인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은 박원순, 손학규, 김부겸 같은 이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역시 문재인 주변이 더 단단히 뭉칠수록 문재인과의 단일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문재인에게 독일까요? 약일까요? 많은 이들은 문재인을 위해 좋지 않은 징후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확장성을 제약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당내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어야 문재인이 경각심을 갖고 자기 쇄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내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선 자체가 시민들이 관심을 받고 문재인이 이 과정에서 거듭난다면 지지를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무난히 이긴다면 문재인이 경각심을 갖기 어렵고 자기 변화 노력도 게을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지 기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결국 본선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선룰을 크게 양보하면서까지 당내 경선의 긴장감을 주고 싶어 할까요?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 이기더라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당내 갈등도 재현되어 본선에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더구나 당내 경선이 끝이 아닙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고 본선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선에 나가는 과정에 진을 빼기보다 3자 대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의 약점은 대세론의 강점으로 극복하자고 문재인 측이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의 화려한 동무대 활동으로 시민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체성은 이미 분명하게 구축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중도층 보수층을 유인하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한다 해도 변절이니 배신이니 우경하니 하는 소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 기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이때 관건은 문재인 변화의 폭과 깊이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홀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박원순, 손학규, 김부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사실 모두 하나만한 경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부겸은 문재인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비문재인 후보를 고려한 경선 룰을 채택해야 합니다.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선 룰 외에 변수가 또 있습니다. 아예 경선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야권 통합론 혹은 외부 인사 참여 경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선 판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 문재인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조기 전대로 후보를 조기 선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본선 체제를 갖추는 쪽을 선호할 것입니다. 김부겸의 경우 이번에 후보가 안 되어도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재선인 박원순 시장은 마지막 기회인 손학규와는 다릅니다. 박원순은 이번에 경선 승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과를 내야 하고 경선 승리 전망이 낮은 손학규는
현 야당판을 깨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학규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을 내놓고 지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헌론은 답이 아닙니다. 손학규가 품고 있는 것이 개헌밖에 없다면 빨리 꿈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학규가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분간 고도처럼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대선 출마를 자신의 의지에 따르기보다 외부 여건, 행운에 맡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위기입니다. 당과 안철수 지지율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해집니다. 더민주와의 통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단일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설사 대선 막판에 통합 단일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무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세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의당이 집중 부각하는 문제가 바로 중도 통합 후보론입니다. 안철수 외에 문재인에 밀려나고 있는 박원순, 손학규 그리고 정운찬은 물론 친박 아닌 여권 인사들까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시켜서 같이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독자 세력임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여야 양측에 패권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인물과 세력을 흡수한다면 당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 이상 더민주와 통합하거나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기존 정당과는 다른 제3세력임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의 하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언젠가 더민주와 통합하거나 통합은 아니더라도 후보 단일화 등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잠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을 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중도 통합 후보를 통해 대선 3자 구도를 정립하면 더민주와 통합하거나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더민주와 단일화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불리한 위치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반패권 세력, 기득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기존 거대 양당의 흥미를 잃은 시민들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갈망해왔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다시 강력히 부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대선 나갈 준비를 하는 이들이 후보 될 만한 데를 골라 몰려다니다는 이상을 피할 수 있는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친박 친문 아닌 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대선에 나설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더민주에서는 후보가 될 수 없어서 국민의당이나 중도통합당에 왔다면 총선 때 공천받지 못한 이들이 국민의당으로 간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중도통합 세력이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더민주의 주류 혹은 문재인과 잘 지낼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결집체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는 당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초 안철수는 안보는 보수, 사회 경제 문제는 진보를 표방했지만 지금까지 그에 합당한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민주가 사드를 사실상 수용했던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서 국민의당은 단호히 사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문제에서는 최경환, 안종범,
이 두 핵심 증인을 제외하자는 새누리당 입장에 국민의당이 동조해서 두 증인도 포함하자는 더민주의 방안을 좌절시켰습니다. 이것은 중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새삼 주목하게 합니다. 국민의당이 말하는 중도가 새누리, 더민주 두 당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민주와 다른 것,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더민주와 다르게 하느라 어느 경우는 새누리당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대립할 수도 있는 그런 중도인 것입니다. 이건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하면 중심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를 하겠다면 중도 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친문, 친박 아닌 것의 집합은 커도 너무 커서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당의 핵심이 정말 그것이라면 적어도 2년이면 사라질 한시 정당이라고 광고하는 결과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이 끝나면 양당 내의 친박, 친문 패권이 사라질 것이고 최소한 한쪽은 분명히 공중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반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당의 존재란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재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의해 규정되도록 자기 자리를 설정한 결과입니다. 중도 통합을 하겠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무엇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모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를 먼저 모시고 지도자들이 무엇을 할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순서야 잠시 바뀐다 한들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 통합 후보로는 순서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왜 한 곳에 모여야 하는지 아직 대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도 통합론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쉬운 처지의 후보라 해도 주인 없는 빈집이라서 들어간다는 인상을 풍기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민의당에 들어가든지 중도 통합 세력을 형성한다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잡석을 모으면 오게 되는가? 최소한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쪽팔리지 않게는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갈 만한 집이라는 점을 설득하든지 지금 아니더라도 들어가고 나면 괜찮은 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겠다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위를 점하지 않고 있는 주자들이 개헌을 명분으로 대선에 임하려는 유혹을 최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불분명한 제도와 절차를 내세운다는 건 공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길이 구말리인 안철수는 반기문과 중도 통합 혹은 중도 단일 후보 경선을 하는 방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3 후보로서 항상 문재인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후보, 문재인, 그리고 반기문과 안철수 간의 단일 후보, 이렇게 3자 구도를 세우면은 서로 얽히지 않고 깨끗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9일날 김종필과 안철수 간의 만남은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안철수가 강력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암시를 함으로써 현 대선 구도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 그러니 내 곁을 쉽게 떠나지 마라. 나에게로 오라는 사인을 보내려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